내 번호를 삭제한 거 내가 다 봤어요. 왜 내 번호를 안 부른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전 그냥 제 업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겨울 아침, 은행에서 벌어진 뜻밖의 사건. 한 노부인의 작고도 간렬한 행동이 모든 직원과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나는 김명원이다. 올해 45살로 강남에 있는 작은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 하루는 언제나 비슷하게 흘러갔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서류를 정리하고 고객들의 요구를 처리하며 정오가 지나면 대기표의 긴 줄을 보며 점심을 먹을 시간을 맞추는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평범한 듯 보였던 하루가 내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날이 될 줄은 몰랐다. 밖은 겨울이었다. 강한 바람은 없었지만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다. 눈송이는 거리 곳곳에 쌓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눈길을 밟으며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두꺼운 옷으로 몸을 감싼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거리는 분주했지만 차들은 천천히 움직였다. 도로에 쌓인 눈이 운전자들을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은행 안은 그 안은 대조적으로 따뜻하고 분주했다. 히터에서 나온 온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고객들은 각자의 업무를 보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조금의 초조함과 기다림의 피로가 묻어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의 요구를 처리하고 있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여유도 없이 각자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새로운 대출 신청서와 기존 고객들의 계좌 정보가 쌓여 있었고 하나씩 꼼꼼히 확인하며 다음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업무에 몰두하던 중 문득 문 쪽에서 한 할머니가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키가 작고 마른 체구를 가지고 계셨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은 당연했지만 그보다도 눈길을 끌었던 것은 그녀가 입고 있는 옷과 가방이었다. 낡고해진 누비옷은 그녀가 꽤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해온 것처럼 보였다. 색이 바른 오래된 가방은 손때가 묻어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은행 안은 이미 북적이고 있었고 할머니가 들어오는 모습을 눈치챈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자신의 업무에 몰두해 있었고 직원들도 저마다 맡은 일을 처리하느라 분주했다. 할머니는 혼자서 은행 한가운데 서 계셨다. 그녀의 시선은 주변을 천천히 훑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다. 처음에 나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곳을 방문하는 노인 고객들은 종종 볼 수 있었고 대개는 조용히 번호표를 뽑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래서 나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몇 분 후 할머니가 숫자표를 뽑는 기계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기계 앞에서 머뭇거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듯 했다. 기계 화면을 바라보며 이리저리 손을 움직였지만 번호표를 뽑는 방법을 찾지 못한 듯 보였다. 나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그녀를 지켜보며 도와드릴까 잠시 고민했다. 다른 고객들도 기계 앞을 지나쳤지만 할머니에게 도움을 주는 이는 없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은행은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그녀를 도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움을 주려고 할 때쯤 옆자리에서 근무하던 지민 씨가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기계 쪽으로 걸어갔다. 할머니, 여기 버튼 누르세요.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지민 씨의 말투는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분함이나 배려는커녕 다소 귀찮다는 느낌마저 묻어 있었습니다. 지민 씨는 단지 손가락으로 기계를 가리키고는 할머니가 번호표를 제대로 뽑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최소한으로만 수행하고 얼른 빠져나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저는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지민 씨는 은행에서 새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열정적이고 빠른 처리 능력을 자랑하던 그녀였지만 오늘처럼 미묘하게 드러나는 태도는 처음 보았습니다. 물론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자꾸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지민 씨의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 당황한 표정을 짓고 계셨고 기계 앞에서 어찌할까를 몰라 계속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할머니를 도와드릴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 앞에도 이미 많은 고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들이 모두 바삐 움직이는 상황에서 제가 자리를 비우면 업무가 더 늦어질 것 같다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결국 마음속에서 번민하던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어렵사리 번호표를 뽑으셨습니다. 기계에서 나온 얇은 종이를 손에 들고 은행 구석의 의자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작고 초라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오래된 옷과 가방,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손끝. 그런 할머니가 은행 구석에 앉아있는 모습은 주변의 북적임과는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그날 너무도 분주했습니다. 고객들은 각자의 불만과 요청을 쏟아내며 직원들을 재촉하고 있었고 제 앞에도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사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으로 계속 할머니를 신경 쓰고 있었지만 그 순간은 제가 처한 현실에 묶여 무언가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의 자리에서 시선이 자꾸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전광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번호가 호출될 때마다 작은 긴장감이 느껴지는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전광판을 바라보시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도 할머니를 신경 쓰지 않고 그녀의 존재는 마치 은행 안의 소음 속에 묻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민 씨의 태도는 더 생각할수록 불쾌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작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배려가 없었기에 상황은 더 어색하고 냉랭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은행 안에서 받은 그 첫 인상이 어떠했을지 상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그녀에게 어려운 순간이었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몇 번이고 힐끔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그녀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 없었던 건 어쩌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그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일에 다시 몰두하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저는 할머니의 존재가 점점 더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자신의 업무에 몰두해 있었고 직원들 역시 누구 하나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마음속으로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거의 1시간이 흘렀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북적거리고 있었고 바쁜 업무 속에서 저도 계속 서류와 고객들 사이를 오가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시야 한 구석에서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몸집으로 의자 끝에 앉아 계신 모습은 마치 이곳에서 존재감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전광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숫자가 번쩍거릴 때마다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들고 작은 기대감을 품은 듯 화면을 응시하셨지만 이내 실망한 표정으로 다시 고개를 숙이곤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몇 번이고 힐끔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번호가 이미 호출되었어야 했다는 것을요. 저는 잠시 할 일을 멈추고 화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제 자리 앞에 서 있던 고객이 길게 질문을 던지며 저를 붙잡아 놓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빨리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장 눈앞의 고객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서류를 처리하며 틈틈이 할머니의 자리 쪽을 살피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조심스럽게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으며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지민 씨가 있는 창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 번호가 아직 불리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긴 대기와 불편함 속에서 생긴 피로가 그녀의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민 씨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컴퓨터 화면을 보며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찌릿한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지민 씨의 반응은 마치 할머니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고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 씨 쪽으로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자신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지만 지민 씨는 여전히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고객들조차도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일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어깨는 점점 더 처져 보였고 그 모습이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히 바쁜 하루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할머니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그 장면은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묻혀 잊혀지는 듯한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은행의 소음 속에 사라져가는 순간들. 저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단순한 숫자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지 못한 배려 때문이라는 것을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억울함이 섞인 듯한 표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저는 할머니가 단순히 기다림에 지친 것이 아니라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느낌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업무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도저히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시스템을 열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번호를 검색하면서 혹시라도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화면에 뜬 결과를 본 순간 저는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번호가 시스템에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번호표를 뽑으셨던 것을 보았고 그 번호가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번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삭제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자체로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지민 씨였습니다. 지민 씨가 할머니의 번호표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번호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과정에서 그녀가 뭔가를 실수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저는 그녀와 이 문제를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 씨를 찾으려 했지만 그 순간 할머니가 의자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는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신중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엿보였습니다. 그 단호함은 마치 지금까지 참아왔던 억울함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똑바로 지민 씨의 창구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뚜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고 은행 안의 분위기가 약간 변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자 서서히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머니가 단순히 기다림에 지친 고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참아내고 있었고 지금 그 억울함을 직접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제가 어떻게든 개입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지민 씨의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고 그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기세가 은행 안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점적 속으로 몰아넣는 듯 했습니다. 내 번호 안 부른 거 맞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연약한 외모와는 달리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로 지민 씨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정을 되찾은 듯 특유의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아직 충분히 기다리신 거 아니잖아요. 다른 손님들도 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심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말을 통해 다시 한번 무시당했다고 느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은 서서히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고객들도 점차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분명히 바쁜 날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나 그 둘 사이에 무언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야 할지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할머니를 먼저 달래야 할지 아니면 지민 씨에게 잘못된 태도를 지적해야 할지 그 경계선이 너무나도 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번호를 삭제한 거 내가 다 봤어요. 왜 내 번호를 안 부른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할머니의 말은 점점 더 분명하고 단호해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눈빛에서도 놀라움과 호기심이 읽혔고 분위기는 완전히 할머니와 지민 씨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지민 씨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약간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전 그냥 제 업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고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고객들의 시선과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 속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지나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두 사람 사이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무슨 문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며 잠시 침묵하셨다가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내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직원이 제 번호를 삭제했어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왜 저를 무시합니까? 나이가 많다고, 옷이 낡았다고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은행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 할머니와 지민 씨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지민 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뭔가를 감추려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할머니의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지민 씨의 태도는 더 큰 논란으로 번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자리로 돌아가 시스템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된 손끝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던 중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번호는 분명히 시스템에 입력되었었지만 의도적으로 삭제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문을 가질 필요도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할머니가 겪은 억울함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지민 씨와 할머니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며 저는 주변의 긴장된 시선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지민 씨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민 씨는 점점 더 작아지는 듯 보였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주변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로 집중되었고 분위기는 더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번호는 처음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지만 이후에 삭제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실수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것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어조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제 말은 결국 지민 씨가 할머니의 번호를 고의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을 암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민 씨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더니 변명을 시도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 수도 있고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라면 실수라고 인정하세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한 일을 묻고 싶습니다. 왜 제 번호를 삭제했습니까? 할머니는 더 이상 말다툼을 이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주위는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할머니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차분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몇 번의 버튼을 누르더니 전화가 연결되자 간결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강남은행으로 와주시겠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설명도 없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행동을 지켜보며 약간 의아해했지만 할머니의 확신에 찬 태도는 모두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가방에 넣고 다시 차분히 창구 앞에 서 계셨습니다. 몇 분 후 은행 밖에서 갑작스럽게 고급스러운 검은색 차량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량은 외부에서도 눈에 띄는 고가의 차종으로 보였으며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한 중년 남성이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손에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표정에서는 단호함과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그 남성은 은행 안으로 들어와 곧장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혜자 대표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가볍게 목례하며 정중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존중은 이 할머니가 단순한 고객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은행 안의 분위기는 전환점을 맞이한 듯 했습니다. 직원들은 물론 고객들까지도 이제 할머니가 단순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모든 시선이 할머니와 그 남성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남성은 곧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내더니 은행 관리자를 호출했습니다. 저는 김혜자 대표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은행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 기록에 대한 즉각적인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했고 그가 제시한 서류에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은행 관리자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장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바로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시스템 점검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이 은행 안은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제 은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김 회장. 강남에서 이름 있는 부동산 대표님 아니야. 다른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맞아. 이 근처 건물 중에 몇 개는 그분 소유라고 들었어. 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단순히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는 것을 넘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할머니의 정체와 그녀의 배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옮겨갔습니다. 특히 그녀의 법률 대리인이 요구한 점검 요청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은행 관리자가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정리하는 동안 법률 대리인은 깔끔한 태도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 측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이번 일이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발짝 물러선 채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억울함 대신 강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녀의 통제 아래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똑바로 지민 씨를 향하고 있었고 그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이 은행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네요. 할머니의 말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서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지민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머뭇거리며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당황스러운 표정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은행의 서비스가 어떨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오래 기다린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저를 무시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은행 관리자는 이 말을 듣자 곧장 할머니에게 다가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대표님. 이런 일이 발생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지민 씨를 향해 눈길을 돌리며 엄격한 어조로 지시했습니다. 지민 씨, 즉시 업무를 중단하세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지민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며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일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또 일부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다시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저희 직원의 태도와 실수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의 태도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할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그 순간 관리자는 저를 바라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명원 씨, 오늘 남은 업무는 김 대표님을 도와드리는 것으로 하세요. 김 대표님께서 모든 거래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김 대표님, 제가 남은 업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오늘 내가 본 직원들 중 가장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 같네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거래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관련 문서와 거래를 정리하고 계셨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철저한 성격과 꼼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은행 안의 긴장된 분위기는 조금씩 가라앉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모두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 김혜자 할머니는 은행 관리자에게 즉시 내부 회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모여야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관리자는 할머니의 요구를 빠르게 받아들였고 곧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은행 안의 고객들이 모두 업무를 마치고 떠난 뒤 직원들은 하나둘씩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할머니의 존재와 그녀의 강렬한 메시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가 단순한 지적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김혜자 할머니는 회의실 중앙에 서 계셨고 그녀의 법률 대리인이 옆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직원들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화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실망감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단순히 거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은행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고, 오늘의 경험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에게 시간을 주는 듯 했습니다. 제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은행이 고객을 단지 돈을 들고 오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느낀 것은 존중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 중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그녀의 말을 똑바로 들으며 반성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는 항상 지켜져야 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법률 대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은행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부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문서를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혜자 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돈이 단순히 은행의 외형을 꾸미는데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부금은 여러분이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 환경 개선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직원들의 태도와 고객 응대 방식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직원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회의실 안에는 작은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존경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존중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단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은행의 고객으로서 기본적인 존중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녀의 말에 직원들은 깊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중 몇몇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앞으로 더 나아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은행 관리자는 다시 한번 김혜자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님, 저희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지원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감사라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칭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다시 이곳을 방문했을 때 오늘과 같은 실망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의는 끝났고 할머니는 은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와 결단력은 은행 직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김혜자 할머니가 은행을 떠난 뒤 은행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머무는 동안 은행 안을 채웠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묵직한 여운과 반성의 분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은행 관리자는 회의실에 남아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고객은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간과 감정 또한 우리가 존중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며 모든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목격한 모든 일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떠올랐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였던 한 할머니가 어떤 직원의 태도와 은행의 시스템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혜자 할머니의 모습은 단순히 강한 고객의 이미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며 주위를 설득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태도는 제가 평소 간과했던 중요한 가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단순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할머니를 대하며 느꼈던 작은 무관심은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은행 안에서의 일이 마무리되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할머니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부자라서 존중받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고객, 아니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상기시키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업무 태도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고객을 단순히 업무의 일부분으로만 대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자 할머니의 방문은 저에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강렬한 존재감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 당당한 태도,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앞으로도 제 삶과 업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고 은행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자는 고객 응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직원들은 고객과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도왔던 경험을 직원들과 나누며 그녀가 보여준 단호함과 배려의 가치를 전파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행 문을 열고 들어오는 또 다른 고객을 맞이하며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그들 모두는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나의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김혜자 할머니의 작지만 위험 있는 모습은 은행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교훈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데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